강철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이분이 몇 번 질문했다고 저도 기억합니다. 다만 백준음이가 어디서 돈이 나와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는가 몇 번 물어도 대답이 없네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 저는 백준음이 부자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백준음이 부자다 이렇게 말한 사실도 없고, 이거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백준음은 금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백준음은 금도구를 한 사실이 없다. 요렇게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백준음이 부자이다 이렇게 말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준음 씨가 부자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SBP 제약회사 상임고문이라고 상임고문이라고 이제 되어 있다는데, 상임고문 해가지고 월급을 얼마 받는지, 또 그 사람이 주식을 얼마 갖고 있는지, 주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본인 얘기로는 자기는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나는 백준음 씨가 부자인지 아닌지 자체를 모르고, 이분은 어디서 백준음 씨가 부자란 얘기 들었는지, 그거 좀 증거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백준음 씨가 금독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금독을 한 거 아니니까 돈이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들은 백준음 씨가 이제 금독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는지, 그 정충재 씨가 한 얘기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그걸 사실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정충재 씨가 전지전능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게 그냥 무조건 다 진실입니까? 나는 백준음 씨 자체가 돈이 많은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걸 난 몰라요. 그냥 사업한다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은 제약회사 일에 주력하고 있고, 또 탐험가이고, 행글라이더, 열기구, 이런 거 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 사람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 나는, 많은 분들은 그 이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무슨 남산에 무슨 가난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난 그 사실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준음 씨가 부자인 사실을 철석 같은 기정사실로 하시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그 근거를 좀 제시해 보세요. 왜 백준음 씨가 부자인지. 결국 금독을 했으니까 부자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금독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 질문에 답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길 가다가 누가 나보고 부자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말에, 당신 재산 공개하셔 그러면 내가 그 말에 대꾸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대꾸 자체를 안 합니다.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를 내가 밝힐 이유도 없고요. 이런 자유주의 세계에서 자기의 재산을 밝히는 것은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자기가 재산 얼마 갖고 있는지 남들이 몰라야 하는 거, 그게 자유주의예요. 거기다 민주주의가 합친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 같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공개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공개시키는 겁니다. 그건 인민민주주의니까 자유가 아니거든요. 인민들이 원하면 그 부자인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공개해야 돼요. 그 인민의 이름으로. 그래서 몰수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인민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 즉 자유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권력은 꼭 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국회가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 그럼 자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는 자유가 뭐냐면 사유재산의 자유입니다. 돈이 자유롭지 않으면은 이건 뭐 다른 아무리 많은 다른 자유를 주어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돈 다 뺏고 다른 모든 자유 줘보세요. 그게 자유로운 겁니까? 돈은 철저히 지켜주고 다른 자유 다 뺏기는 게 오히려 그게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게 자본주의거든요. 자본주의. 자본을 죗된 걸로 한다. 자본주의.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유를 주는 거. 그게 사유재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섭받지 않고 남에게 공개하지 않을 자유. 공개하지 않을 자유 정도가 아니라 남이 내 재산을 몰라야 되는 겁니다. 남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재산을 알려고 하면 그건 헌법상 사유재산권의 침해죠. 이거 좀 사유재산권 침해하자는 겁니다. 인민민주주의에서는 돼요. 인민들이 원하는 거. 인민들이 알고자 하는 거. 그러면 지금 국민 진상규명이다? 이거에서 재산 다 까보라고 나는 재산 까보라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한두 번 답변했어요, 전번에. 그리고 별로 이렇게 답변을 안 했는데, 타인의 재산을 까볼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주의입니다. 그게 사유재산 보호입니다. 그러면 백준흠 씨가 범죄자라는 혐의가 있어야 돼요. 범죄자라고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사법기관인 검찰이 백준흠 씨가 이 사람 금도굴범이다라는 혐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이미 15년 전에 혐의가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누가? 정충재 씨가 금도굴범으로 고소를 해서. 그러면 백준흠 씨가 정말로 금도굴범인데 아닌 걸로 돼갖고 그렇게 풀려났다고 하자고요. 그럼 억울하지만 썩어 빠진 사법당국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억울하지만 썩어도 사법은 사법이에요. 그 상황에서 백준흠 씨의 재산을 밝힐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없으니까요. 금도굴범의 고소가 무혐의 처리된 거잖아요. 15년 전에 정충재 씨가 고소한 사건. 그러면 백준흠 씨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걸 알아낼 방법은 신용평가 회사라든가 그런 데 이제 조회해 보면 그분들이 조회를 해주죠. 나름대로. 검찰만큼은 못하지만 부동산 추적을 해본다든지 세금 관계라든지 돈 많이 들어요. 그 자금 저한테 주시면 제가 신용평가에다 부탁해서 대답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그런 데다가 돈 쓸 만큼 저는 돈이 없습니다. 자, 백준흠 씨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제 추측으로는 정충재 씨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거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정충재 씨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금도굴단들이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조리 사실이 아닌 것을 이미 입증을 다 했어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왜 모르느냐? 우리 태극사랑 방송 안 봐서 그래요. 지나간 방송에서 그럼 제가 그분들을 위해 갖고 맨날 지나간 방송 똑같이 올리고 그래야 됩니까? 이게 우기는 사람들이 지나간 방송, 이거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 무책임한 사람 하나 밑에 또 있습니다. 태극사랑 서재영이라고 지금 미국말로 지금 써놓으신 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태극사랑, 당신은 유튜브 방송을 언제부터 했는가? 이런 분들은
제가 유튜브 올리는 거를, 제 방송을 전혀 안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저께, 제가 지난, 당신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 수 54부터 시작해서, 지난 한 해 태극사랑이 어떤 유튜브였는가, 조회수가 얼마였는가, 그리고 저는 유튜브 방송을 그 음악, 제 연주 활동 올린 거는 훨씬 더 오래전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전에도 그 올린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심하게 자꾸 그 지난 거를 자꾸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동영상입니다. 이거 5년 전이라고 써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테너 고선. 조회수 480회, 5년 전. 자, 밑에. 얼굴. 이것도 연주하는 동영상입니다. 조회수 132회, 4년 전. 그러다가 이제 1년 전. 태극사랑, 정규재, 남경필, 노회찬, 김부겸 TV 토론을 본 소감. 이거는 조회수가 1만 회 됐죠. 이런 거를 제가 끝도 없이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자, 이분. 당신은 문현동 금독을 방송 이전에는 듣보잡이였는데, 듣보잡이란 게 무슨 말인가요? 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잡놈이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듣보잡? 이분은, 저는 듣보잡이란 말이 무슨 말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뭐 잡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 같아요. 듣보잡.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듣보잡입니까? 제가 그 5년 전부터 제 동영상, 연주 동영상을 주로 올리고, 문창극 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삭제했나 보네요. 그거, 문창극 씨 그 당시에 뭐 친일파를 몰려서 간들 때만 해도 우파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문창극에 대해서 이제 올렸더니, 좌파들만 뭐 좀 댓글 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삭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동영상 찾아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삭제하는 모양인데. 답이 됐습니까? 문현동 금독을 방송 이전에는 듣보잡이었다. 듣도 보도 못한 뭐 잡탱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이거 쓰신 분, 이런 분들이 무식하게 상대방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제가 이미 지난 거에 대해서는 어저께 그 방송 볼까요? 태극사랑 180911 문현동 금계 당신 정체가 뭐요? 여기서 제가 이거를 쫙 설명했어요. 잠깐 볼까요? 당신 이제 얼굴을 보이는데 당신 정체가 뭐요?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김진태 씨가 유세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러 갔던 내용입니다. 조회수가 39,585조회죠. 이 당시에 태극사랑은 조회수가 보통 하면은 다 이렇게 몇만 조회씩 나오는 그런 상태에, 자, 이런 방송을 제가 어저께 올렸어요, 어저께. 뭐, 제가 이렇게 유명한 방송이 아니라 어저께 거를 안 보실 수도 있는데요. 최소한, 이러한 댓글을 다루려면, 당신은 문현동 금독을 방송 이전에는 듣보잡이였는데, 이 말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어저께 거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며칠 사이라도. 이게 이런 걸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제가 이미 어저께 방송에서 지난 동안에 우리 태극사랑 방송이 무엇이었고, 이거를 아주
다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태극사랑에 대해서 이 사람을 비판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최소한 앞뒤로 2, 3년은 뒤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뭔 얘기 했는지.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놓고 공개돼 있는데. 제가 지금 구독자가 한 8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들어오게 됐던 동기가 뭐냐 하면, 지난 5구 대선에서, 제 의견에 동감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그대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은, 재영설하라고 하시는 분은, 뭐 최근에 태극사랑을 알고 와서 의견 달아주시는 건 고마워요. 고마운데, 남을 비판하려면은, 최소한 그 사람의 어저께 방송 보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당신은 이전에는 듣보잡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게 허위사실이에요. 허위사실. 그러면 그 밑에 걸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허위사실이 딱 나오면은 그거 하나로서 그 밑에 것은 읽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걸 봤습니다. 이 재영서라는 아이디 쓰신 분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예, 태극사랑 당신은 사이비 위장 보수이다. 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 단 동영상이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어저께 올린 동영상 그 밑에 있네요. 태극사랑 180911 당신 정체가 뭐요? 예, 제가 이 동영상에서 제가 어저께 올린 동영상이거든요. 이거를 여기다가 지난 그 태극사랑 활동 상황을 다 올렸지 않습니까? 예? 다 올렸어요. 근데 이분은 뭡니까? 재영서. 이분은, 이런 추론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당신은 듣보잡이라고 오늘, 동영상, 이 다음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했고, 어저께 동영상에서는 뭐, 이런 동영상을 올린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댓글 달러 들어온 사람이었구나. 일단 동영상을 클릭을 해놓고, 그걸 뭐, 이렇게 정지 화면으로 해놓고, 자기가 댓글 쓰고 나간 사람. 이렇게 판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추론이 어떻습니까? 맞잖아요. 아까 거 볼까요? 태극사랑, 당신은 유튜브 방송을 언제부터 했는가? 이전에는 듣보잡이었는데. 이렇게 댓글 달아놨어요. 좀 확대할까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 동영상입니까? 문현동 근계 58탄, 우파 유튜브의 고함, 180911. 그 동영상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댓글 단 거 언젠가요? 180911. 당신 정체가 뭐예요? 같은 날 올린 거네요, 제가. 예,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올렸든지, 그거 이제 동영상 순서를 보면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파 유튜브의 고함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당신 정체가 뭐예요? 두 번째 올렸으니까, 예. 이들은 그해 6월 24일, 정 씨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계속 정 씨의 접근을 막았으며, 이렇게 지금 쓰며 그해 9월까지 약 6달 동안 현장을 봉쇄한 채 은밀하게 발굴 작업을 해왔다. 뭐 이렇게
예.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이거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해 6월 24일, 2002년 6월 24일이죠. 정 씨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 아주 무책임한 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그거를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이러면 이제 이걸로써 뭐 그 뒤에 앞에 거 다 읽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기사는. 팩트란 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뭐 이 사람이 길게 장황하게 한 거를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댓글 제가 하다가는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광고를 하나 하면 저한테 전화를 직접 거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항의하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건 좋아요. 하는 좋은데, 다만 제가 녹음을 해서 방송에 올린다는 전제하에서는 전화를 받고요. 어떤 분들은 녹음해서 방송에 올린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는 제가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바쁜데 그 개인적인 무슨 뭐 항의 전화까지 제가 받으면서 시간 보낼 수는 없잖아요. 다만 방송에 올린다 그러면 제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해도 그 인터뷰를 통해서 또 시청자들이 뭔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한다는 기분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 항의하거나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 전화해서 녹음은 안 된다. 그럼 제가 그런 분하고 뭐 1분 이상 얘기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나를 반대하시는 분들 통화 좋습니다. 예. 뭐 20-30분 통화해서 그거를 제가 다른 시청자들을 위해서 방송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자, 다시 돌아가요. 6월 24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기각되었어요. 그러면 이 문서 자체가, 이 전체가 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팩트가 아닌 거. 팩트를 좀 알고, 그러니까 자신이 쓴 글에서 팩트가 하나가 나오면 100가지 말이 맞더라도 하나가 팩트가 나오면 나머지 100개가 전부 도매금으로 다 그 신빙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서 이렇게 쓰고 하는 게 어렵지,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쓴다 그러면 뭘 못하겠습니까? 다른 건 맞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틀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소금으로 간장 만든다, 콩으로 매주 쓴다 이런 얘기 해도 너 아까 얘기 거짓말이니까 당신 얘기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김자이언트 이분 2004년 3월 17일 뉴시스 보도 내용 중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근거가 뉴시스라는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이에요.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 언론 이런 보도 내용이니까 언론 보도 내용이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이게 무슨 뭐 바이블입니까? 뭐 법원 판결문입니까? 뭐 나머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뭐 대부분 보니까 다 카더라예요. 카더라 통신. 그리고 이렇게 좀 뭐 팩트와 어긋나는 이런 사실들 뻔한 거 아까 보여드린 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이런 이야기 이건가요? 이들은 그해 6월 24일 정 씨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이거는 그냥 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조회 결과 딱 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런 게 팩트입니다. 이런 거가 틀리는 말을 뭘 다른 얘기를 읽어볼 뭐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쓰시는 건 좋은데 좀 진실에 근거한
예, 그런 이야기들을 써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할 만큼, 예, 좀,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게 허위 사실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나머지 것도 뭐 허위겠죠, 뭐. 예, 나머지 것도 허위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진실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 말이 허위로 된다 그러면 억울하죠. 억울할 겁니다. 억울함을 받아들이세요.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진실도 허위로 돼버린다는 거를 받아들이시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위 사실을 다 빼고 쓰세요. 앞으로는. 허위인지 진실인지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문에 댓글을 다루셔야 의미가 있는 거지. 제가 이렇게 댓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댓글 읽고 또 이게 맞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방주사를 놔드리는 겁니다. 이 댓글들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허위 사실을 기초해가지고 저는 하나만 딱 얘기했는데 예. 뭐 다 찾아보면 여러 가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안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러나 하나 딱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시려면은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제대로. 내가 쓴 글이 사실인가 아닌가.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쨌든 고마운 건 맞아요.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다는 자기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올린 건 좋은데, 예? 그, 열의는 인정합니다. 열의는 인정하는데, 결과는 뭡니까?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남들에게도 그것을 믿게 한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곧 구렁텅이로 빠지리라. 너 혼자 구렁텅이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이분 더 많은 글들을 올리셨는데, 예. 억울하실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자기가 다 도매금으로, 그만큼, 어떠한 진실성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예. 99가지가 맞아도 하나가 틀리면, 그것으로 99가지가 다 모조리 도매금으로 다 폐기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지. 건물에서 밑에 벽돌 하나가 썩어봐야 건물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이 많은 글이 썩은 벽돌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새로 싸세요, 새로.